모든 질문을 할 때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나요를 붙여보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봉사활동도 스펙으로 인정이 되나요? 모든 질문을 할 때 스펙으로 인정이 되나요? 취업에 도움이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직무와 연관성이 있나요? 를 붙여보면 된다고 하거든요. 봉사활동이 직무랑 연결이 되나요? 질문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이에요. 국토대장정은 국토대장정인 거고 배낭여행은 배낭여행인 거죠. 물론 세계적으로 경험해보고 다양한 사람 만나고 여러 사람들이랑 소통하면서 경험을 쌓은 좋은 사회 경험일 수 있다니까요. 봉사활동도 인생에 굉장히 큰 교훈을 주고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다만 이게 직접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냐를 물어보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스펙으로 인정이 안 된다는 건가요? 이것도 옛날에 있었어요. 뭐 8스펙, 10스펙, 12스펙 할 때 봉사활동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봉사 점수 몇십 시간 이상 이게 있었어요. 지원 조건에도. 저 대학 갈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계속 해외 봉사를 다녔어요. 꾸준히. 이력을 봤는데 전체적으로 인간에 대한 인류애가 막 느껴져. 근데 내가 인사를 하고 싶은데 인사를 하고 싶은 이유 중에 제가 많은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도움을 주고 내가 그거에 대한 도움을 줬다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굉장히 뿌듯하다는 걸 느꼈다. 난 앞으로 인사 쪽으로 계속 커리어를 가져가고 싶다. 맥락이 맞죠? 이게 그러면 스펙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애매하네요. 그죠? 이래서 말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그리고 봉사활동을 한 것도 예를 들어서 내가 마케팅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아서 개도국을 가서 마케팅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을 알려줬어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은 마케팅이 아니라 약간 IT 쪽이 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 걸 교육해주고 알려줬어요. 직무랑 연관이 있나요? 없나요? 되게 애매한 부분인 거예요. 직무랑 연관이 있어? 없어? 딱 잘라가지고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는 안 되고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어렵기는 해요. 봉사활동 자체를 해서 취업에 더 잘 가요? 그럼 전 봉사활동을 지금 해야겠네요? 이런 맥락은 아니에요. 어쨌든 취업을 위한 소스가 될 수 있고 나의 어떤 지원 동기가 될 수는 있고 내가 여러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 어떤 스토리라인을 보여줄 수도 있고 협업에 대한 경험이나 리더십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어필하기 위한 소스가 될 수는 있으나 이거 자체가 스펙이니 아니니 이거 자체가 취업에 도움이 되니 아니니를 구분지어 말하긴 쉽지 않다. 정말 취업에 도움이 되려고 하면 정말 내가 직무 하나를 딱 잡고 그 직무에 맞는 핏한 이력을 만드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특히나 취업이 급하면 지금 봉사활동을 해서 연계성 있는 소스를 끌어와야 되는 게 아니라 빨리 직무적인 역량을 갖추는 게 먼저인 거잖아요. 그 방향으로 이력을 먼저 쌓으라고 하죠. 그러면 졸업 유예가 취업에 유리할까요? 또 그런 질문이 나왔네요.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제가 최근에 졸업유예를 6년 한 친구를 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6년 동안 졸업유예하면? 이게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근데 이게 또 그 6년 안에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 회사에 입사해서 경력도 쌓았어요. 근데 이제 유예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유야 당연히 있었죠. 뭐 계약직이나 인턴을 하면서 중간중간 어떤 공백이 생기는 상황에 소속감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벗어나 있다는 것 자체가 주는 불안함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다만 유예 자체를 한다고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아니에요. 보통 왜 이렇게 유예를 하는 걸 생각을 하는 거냐면 대기업 그 지원 조건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년 8월 졸업 예정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25년 2월 졸업 예정자인데 졸업을 유예해서 8월 졸업자로 만든 다음에 지원을 하겠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기업에서 보통 내년 졸업 8월 예정자 혹은 뭐 내후년 2월 예정자까지 받는다는 건 그 우리가 칼 졸업을 했을 때 이 사람의 나이가 있잖아요. 그 나이대 애들을 받겠다라는 지원 조건인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이는 먹었는데 내년 8월 졸업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혹은 이제 해외 취업 같은 경우는 졸업장 자체가 나와야, 그러니까 졸업을 한 상태여야 입사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제 인턴을 하다가 뭐 혹은 계약직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규직 전환이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3학년 2학기 때 인턴을 하다가 갑자기 전환이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4학년이 남아있잖아요. 학업을 마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취업이 되는 것까진 괜찮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뭐 너의 졸업과 상관없이 우리가 취업하게 해줄게 혹은 취업비자 내줄게 해서 입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1년이 남은 상태에서
언제까지고 일을 할지도 모르고 이 1년을 그냥 제적이 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취업을 포기하고 그럼 남은 4학년을 할 것인가. 근데 이런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차라리 4학년 1학기 때까지는 학업에 열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대기업 인턴이나 이렇게 지원 조건 자체가 언제 예정자가 지금 지원하게 되어 있다 이런 게 걸려 있는 게 아닌 한 웬만한 포지션들은 사실 즉각적인 채용을 원하고 즉각적으로 이 사람을 또 쓸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유예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빨리 졸업을 해라. 저도 이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학부 때 여기서 유예를 더 하는 게 맞냐 졸업을 하는 게 맞냐. 근데 저를 상담해 주셨던 그분도 그냥 졸업하세요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왠지 알겠어요. 20년 가까이 지나고 보니 네, 알겠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학교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같은 거는 받는 게 좋은가요? 아, 그럼요. 저도 취업 지원 프로그램 하거든요. 제가 운영하기도 하고 직접 들어가서 컨설팅 하기도 하고 학생들 1대1로 봐주고 하는데 도움이 안 되지 않죠. 당연히 객관적인 조언이나 혹은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학생들을 많이 만나보신 분들이 해주는 얘기들이 도움이 많이 되죠. 당연히. 학교에 요즘 그런 사업이 되게 많아졌어요. 국가에서 지원도 많이 하고 그런 교육사업 지원을. 취업 관련해서 그렇게 프로그램 하는 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이 진짜 열심히 이 프로그램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알아요. 그런 거를 어쨌든 할 수 있으면 또 무료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하는 거는. 나머지를 내가 만약에 졸업을 하고 한다거나 뭐 밖에 나가서 사회에서 한다고 하면 다 돈을 내야 되는 부분인데 무조건 해보라고 추천하고 싶어요.